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에서 강아지 2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몇 개월 정도 지내고 있는 건데, 저는 한때 아버지가 거주하셨던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누군지 제 사정을 아시는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저만 보면 젊은 처녀가 왜 이런 곳으로 내려와 혼자 사냐며 얼른 도시로 나가 좋은 남자한테 시집가라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처음엔 제가 딸 같기도 하고 손녀 같기도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볼 때마다 그러시니 저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소리를 더 이상 안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이혼녀예요. 서울에서 결혼 한 번 했었는데 남편 바람 피우고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와서 결혼 생각 없어요. 말씀은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었죠. 어르신들에게 제가 이혼녀라고 말하고 난 후부터는 결혼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부작용은 있습니다. 동네에 이혼녀라고 소문이 나고 왜 이혼을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 소문을 낸다는 것이었죠. 그분들에게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일일이 해명하기는 힘들어 동네에서 가장 많기로 유명한 이명님을 불러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과 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것 같은데, 그 기념으로 동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동네방네 제 소문을 제가 내보려고 합니다. 저의 결혼 생활과 이혼 이야기에 정말 대박적인 요소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실 것 같아서 제대로 소문을 내보려고 하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바람으로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대로 된 친정 식구도 없고 힘이 없었기에 피해자이면서도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보,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우리 하은이만이라도 제가 데려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도 아시겠지만 저 하은이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하은이는 제가 데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돈도 없이 애를 데려가서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내가 알아서 키울 거니까 당신은 애를 위해서라도 혼자 나가. 하은이 제 딸이에요. 하은이 제가 낳고 제가 키운 제 딸이라고요. 이 집에 제 것 하나 없다고 해도 유일한 제 것은 하은이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쫓겨날 때 아버지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저는 엄마와 함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데리고 지하에 있는 단칸방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집에 두고 매일 해 뜨기 전 집에 나섰고, 제가 늦은 밤이 됐어야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밥 차려뒀으니까 끼니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 그리고 문 꼭 잠그고 자야 돼. 알겠지? 엄마 조금만 일찍 들어오면 안 돼? 나 혼자 자는 거 너무 무서워서 그래. 엄마가 빨리 돈 벌어야지 우리 하은이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가 돈 많이 벌면 우리 하은이 새 가방이랑 새 신발 꼭 사줄게. 하루에 4시간을 자며 일을 하던 엄마 덕분에 엄마와 저는 1년 만에 지하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해가 들어오는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난 후 저는 앞으로 엄마와 단둘이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와 집을 나온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이혼 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쉬는 날 없이 매일같이 일만 하다 병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사는 환경은 나아졌지만 엄마 생명을 갉아먹은 덕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버지도 아닌 바로 계모였어요. 네가 하은이구나? 아줌마 하은이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 앞으로 아줌마 우리 하은이한테 엄마가 되어줄 테니까 하은이도 아줌마 잘 들어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앞으로 이분이 네 엄마니까 엄마 말 잘 듣거라. 그리고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꼭 엄마라고 불러야 된다. 네가 이분한테 아줌마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아버지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아버지도 계모도 저에게 무서운 존재였기에 저는 두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계모에게 엄마라 부르라고 했지만 엄마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던 저는 최대한 엄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계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계모가 아버지가 없을 때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너 진짜 웃긴다? 너한테 일부러 엄마라고 안 하는 거지? 아버지가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던 거 잊었어? 죄송합니다. 엄마라고 자주 부를게요. 착한 척 좀 그만해. 아줌마라고 부르고 싶으면 아줌마라고 불러도 돼. 근데 너 아빠한테 혼나기 싫어서 아줌마라고도 안 부르고 엄마라 부르기 싫어서 엄마라고 안 부르는 거지. 너 진짜 여우 같은 기집애구나. 너희 엄마가 그렇게 너 가르쳤어? 계모는 10살이었던 저에게 못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계모는 밥상에 저를 앉혀두고 저희 엄마 욕을 신나게 했습니다. 너는 너희 엄마처럼 멍청하게 살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남편도 안 뺏기고 자식도 안 뺏긴다고. 근데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하긴 하더라. 계모는 제가 조금 어릴 땐 말로 구박을 하더니 제가 크면 클수록 저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전혀 모르게 티 안 나게 조금씩 저를 괴롭혔죠. 사람들은 저에게 왜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 안 했냐고 하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였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 자체를 꺼내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알아서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사시고 저 찾지를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야반 도주하듯 짐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온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을 털어 고시원방 하나를 잡았습니다. 방을 잡고 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일을 구하는 것이었죠. 엄마처럼 식당같이 힘든 곳에서 일을 하면 엄마와 같은 병을 얻을까 두려웠던 저는 사무직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아가씨, 이제 막 20살 되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어디 가서 자격증이라도 따오든가 경력을 쌓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직원이 10명 미만인 아주 작은 유통회사에서 면접을 봤는데 그곳 사장님이 저를 엄청 환영해 주셨어요. 자격증이랑 경력 같은 건 없어도 돼요.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 그래도 우리 사무실에 칙칙한 남자들밖에 없어서 짜증났는데 어린 아가씨가 들어오면 저희가 화력이죠. 지금이었으면 그런 회사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겠지만 너무 순진하고 순수했던 그때의 저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은 씨는 왜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취직했어요? 요즘 친구들은 대학 다 가지 않나? 뭐 집에 사정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냥 제가 돈 벌어서 제 돈으로 대학 가려고요. 그리고 아직 제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사회생활하면서 찾아보려고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기특하네요. 제가 아가씨 꿈 찾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주세요. 첫 직장의 사장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큰오빠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친절하다고만 느껴졌던 사장님에게서 점점 사적인 감정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 씨, 집이 어디라고 했죠? 저희 집에 가는 길에 태워다 드릴 테니까 같이 퇴근해요.
네, 괜찮아요, 사장님. 걸어가면 30분 정도라 걸어가면 돼요. 사장님 먼저 퇴근하세요. 30분이나 걸어간다고요? 버스 타면 금방 할 것 같은데 왜 걸어 다녀요? 날도 추운데 그냥 제 차 타고 가요. 걷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버스비 아낄 겸 걸어 다녀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괜찮다는데도 퇴근할 때마다 저를 자신의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게 점점 부담스러워졌던 제가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내일부터는 안 데려다 주셔도 돼요. 내일부터 버스 타고 다닐 생각이거든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저는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훅 들어오는 사장님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눈알만 굴리고 손톱을 듣고 있자 사장님이 저를 귀엽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쑥스럽지만 나 하은 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이러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마요. 그 자리에서 좋아하지 말아달라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소심했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그걸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걸까요? 그날 이후로 직원들 보는 앞에서도 대놓고 저를 챙기셨습니다. 우리 하은 씨, 달달한 초코라떼 좋아한다고 해서 사와봤어요. 아직 뜨거우니까 조금 식으면 마셔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뭐 좋아해요? 하은 씨 좋아하는 걸로 간식 좀 사다 놔야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으니까 다른 분에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 하은 씨 먹이려고 사두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왜 물어봐요? 지금 말하기 좋은 그러면 문자로 남겨놔요. 알겠죠? 사장님은 저를 아기 대하듯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저를 꼬셨습니다. 고시원 옆방 언니랑 친해져서 자주 저녁을 같이 먹는데 제가 그 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은이 너도 그 사장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면 한번 만나봐. 사장이랑 만나면 손해볼 거 없잖아. 그러기에는 사장님이 나이도 많고 뚱뚱해서 싫어. 나 아직 20살인데 그런 아저씨랑 만나기 좀 그렇잖아. 그치? 아, 그건 그렇긴 한데 사장이면 돈 많은 거 아니야? 너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사장님에게 돈이 많아도 외적인 게 너무나 내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사장님과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포기할 만도 한데 1년 넘게 저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하은 씨한테만 이번 달에 보너스 조금 더 챙겨줬으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대신 다른 직원들한테는 비밀이야. 사장님은 저에게만 보너스를 더 챙겨준다던가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외투를 사다 준다던가 마치 아빠처럼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었는데 1년 넘게 사장님의 챙김을 받다 보니 저도 점점 사장님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도 그걸 눈치챘는지 그때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저를 꼬시기 시작하더군요. 하은씨, 나 지금 하은씨 고시원 앞인데 잠깐만 나와줄 수 있어? 전해줄 게 있어서 말이야. 이것만 전해주고 금방 갈게.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사장님이 제가 사는 곳 앞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설마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 긴장한 상태로 내려갔더니 사장님은 저에게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은씨 갖다 주려고 만든 반찬들이야. 우리 회사에 어린 여직원이 혼자서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기특하다고 끼니 걸어주지 말라고 챙겨주시더라고. 사장님, 어머니가요?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이렇게 직접 가져다 주셔서 감사해요. 처음 그렇게 고마우면
하은 씨 오늘 나랑 데이트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날 처음으로 사장님과 단둘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데이트를 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설렜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장님과 저는 매주 한 번씩은 꼭 데이트를 하며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아빠같이 느껴지고 저에게 점점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때 저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은이한테 맛있는 집밥 만들어주고 싶다고 꼭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던데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가서 같이 밥 먹을래? 네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안 가도 괜찮아. 고민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받은 것도 많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 사장님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에게는 어머니와 누나 한 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인상이 너무나도 좋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은 씨, 어서 와요. 오늘 하은 씨 온다고 해서 갈비찜이랑 해서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얼른 들어와서 밥부터 먹어요. 야, 지훈아, 네 여자친구 엄청 예쁘다. 역시 어린 게 최고인가 봐. 피부 반들반들한 거 좀 보라고. 사장님의 어머니와 누나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두 모녀도 저를 어린아이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하은이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어서 보기 좋구나. 이것도 먹고 이따가 밥 한 그릇 더 먹어. 하은이 우리 지훈이한테 시집 왔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친언니처럼 하은이한테 엄청 잘해줄 텐데. 엄마도 하은이가 지훈이한테 시집 오면 딸처럼 잘 대해줄 수 있지? 넌 무슨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하니? 하은이 우리 지훈이한테 시집만 오면 내가 진짜 내 친딸보다 더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은아, 우리 지훈이한테 시집 와줘. 내가 시집살이 절대 안 시키고 잘해줄게. 사장님의 어머니와 누나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시집을 오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 어른들한테 예쁨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저는 절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이후로 저를 이유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 행복했죠. 근데 저 친정 부모님도 다른 가족도 없이 저 혼자뿐인데 저 같은 며느리도 괜찮으세요? 오히려 더 좋지. 하은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고 우리 집으로 시집 와. 우리가 하은이한테 가족 되어줄게. 저는 시모와 신우의 친절함에 넘어가 사장님이었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10살이 훌쩍 넘는 나이 차이였지만 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땐 그 나이 차이 따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남편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회사를 하나 운영할 정도면 당연히 몇십억은 가지고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이 결혼 직전에 갑자기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 미안한데 지금 회사 사정도 어렵고 집에 빚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도 될까? 신혼집을 구할 여력이 안 돼서 말이야. 네? 저한테 분명히 30평대 아파트 구해서 살 거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헛가라냐. 저는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같이 살 자신이 없는데요. 하나, 우리 엄마랑 누나가 너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너도 알겠지만 너한테 엄청 잘해주잖아. 근데도 싫어? 너 진짜 웃긴 애다. 아니, 그건 아는데 그래도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같은 집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저 정말 자신 없어서 그래요. 시모와 신우가 좋아도 합가는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투정을 부렸더니 남편이 무서운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일단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너는 내 말에 고분고분 따라올 줄 알았는데 너도 꽤 성깔 있나 보다.
대드는 거 보니까. 오빠,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월세집에 살아도 좋으니까 저희 따로 살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했지. 네 돈으로 집 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 한 번만 더 그 이야기 꺼내면 나 진짜 안 참는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건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과 싸울 수도 없었고 파혼을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거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 제 편인 줄 알았던 시모와 신우에게 속상함을 털어놓았는데 시모와 신우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내 아들 욕하는 거니? 네 편이라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꺼낸 거야? 그리고 우리 지훈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다고 그래? 형편이 어려서 집을 못 구하면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게 진짜 웃긴 애다. 야, 우리가 너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살다가 우리랑 같이 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넌 오히려 우리한테 감사해야지. 결혼 전으로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시모와 신우에게 실망하기도 했고 충격을 받았던 제가 남편에게 시모와 신우를 이르듯 말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라서였죠. 오빠 어머님이랑 형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결혼 전에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제가 정말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싶어요. 오빠가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해? 그리고 너 진짜 우리 엄마랑 누나가 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냐? 왜요?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알려주시면 제가 고쳐보도록 할게요. 시모와 신우와 같이 사는 이상 최대한 밉보이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시모와 신우가 제게 그러는 이유를 듣고 제가 잘못한 것이라면 고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입에서 나온 말들을 듣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너 나한테 시집 올 때 뭐해왔어? 숟가락 하나도 안 해왔지? 너 진짜 맨몸으로 나한테 시집 왔잖아. 너도 알지? 그건 제가 가진 게 없기도 하고 그냥 맨몸으로 와도 된다고 하셔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줄 명품 백 정도는 사들고 왔어야지. 나는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랑 신우이한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유가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것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부분도 아니었고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이유였으니까요. 야, 울지 말고 앞으로 엄마랑 누나 하는 말 듣기나 해. 그러면 그나마 미움 덜 받을 거야. 남편은 제가 울어도 크게 관심을 가진다거나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나랑 왜 결혼을 했는지 궁금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궁금증의 해답을 회사 건물 화장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남편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화장실이 공용이었습니다. 볼일을 본다고 화장실 안에 있는데 밖에서 여자 2명이 대화하는 걸 어쩌다 엿듣게 되었습니다. 야, 501호 사무실 사장 결혼한 거 알아? 우리 사장님한테 청첩장 주길래 사장님이 가서 보니까 신부가 글쎄 그 회사에 유일하게 있던 여자 직원이었다는 거야. 어머머, 그 직원이랑 결혼을 했다고? 그 여자 나이 엄청 어리지 않아? 그 여자 첫 출근할 때 우리가 그 여자 보고 불쌍하다 그랬잖아. 하필 가도 저런 회사에 가냐고. 그니까 그 사장 장가 가려고 별짓을 다 했던 거 알지? 우리 사장님한테 우리 둘 소개해달라고 하고 여자라면 다 만나고 다녔었잖아. 그래도 장가 못 가고 있었는데 결국 어리고 순진한 여직원 꼬셔서 결혼한 거야. 미친놈. 정말 더러워. 그 여자애 진짜 불쌍하다. 그 여자 부모님들은 그런 남자한테 자기 딸을 왜 시집 보낸 거야? 나이도 많고 뚱뚱하고 딱 봐도 더럽게 생겼는데. 야, 보나 마나치.
그런 집에 그냥 지들 팔아버린 거야. 아마 그 여자 부모 지들 시집 보내면서 엄청 챙겨 먹었을 거다. 옆 사무실 여직원 2명의 이야기를 어쩌다 엿게 된 저는 1시간 넘도록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옆 사무실 여직원들이 화장실에서 떠들었던 내 남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남편에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최대한 돌려서 물어보았습니다. 오빠, 저 오빠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뭔데 그래? 설마 또 엄마랑 누나 이야기냐? 내가 그만 징징대라고 했지. 엄마랑 누나는 네가 알아서 잘하면 될 일이야. 그게 아니라요. 오빠는 왜 저랑 결혼한 거예요?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저를 고르신 거냐고요. 저의 질문에 남편은 머리를 끄적이더니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재촉하자 남편이 미안하다고 운을 떼며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사실 나 당장 결혼하는 게 급해서 너랑 결혼한 거야. 이 나이 되도록 결혼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문제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상한 소문들을 내더라고. 그래서 그 소문 잠재우려고 너랑 결혼한 거긴 한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 피해 준 거 있어? 너 나랑 결혼해서 얻은 거 많잖아.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저랑 결혼한 거예요? 오빠 저 좋아해서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빠랑 결혼하고 얻은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나, 우리 엄마, 우리 누나 든든한 보호자에 가족 둘이나 공짜로 얻었는데 고아인 너한테 그 정도면 감지덕지 아니냐? 사랑이 없이 결혼한 건 미안하긴 한데 따지고 보면 서로 윈윈인 상황이니까 너무 상처받지는 마라. 아무리 제가 바보라고 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남편과 살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오빠, 저 이혼해요. 아니, 이혼해 주세요. 저 오빠랑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소문 잠재우려고 저를 꼬셔서 결혼할 수 있어요? 오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발 그만해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 너랑 이혼 안 해. 그리고 내가 이혼해 준다고 해도 네가 못할걸? 너 나랑 이혼하면 그 나이에 이혼녀 되고 갈 곳도 없어질 텐데 나랑 이혼할 수 있어? 이혼녀 딱지 붙여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남편 말대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 이혼녀가 되는 것인데 이혼녀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족도 없이 세상에 혼자라서 사람들에게 만만한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다 이혼녀라는 딱지까지 붙이면 저는 이 험난한 세상을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자 남편이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생각해도 이혼녀로 혼자 살아가기는 힘들겠지. 너 그냥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 잘만 모시고 살면 내가 평생 먹여 살려줄 테니까 그냥 집에 딱 붙어 있어. 그리고 회사 일 좀 해결되면 너 대학도 보내줄게. 됐냐? 이 정도면 너 우리 집에 붙어 살만 하지? 결국 저는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저에게 자존심 따윈 없었으니 참고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고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미우나 고우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모와 신우에게 시집살이를 당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도 그래도 한 가정에 속해 있다는 안도감으로 버티고 살았는데 어느 날 빨래를 하다 남편 옷에 외간 여자의 진한 립스틱이 묻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걸 시모에게 보여주자 시모가 말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남자면 한 번쯤은 다 그런 것도 각오하는 거니까 괜히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애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모른 척 넘어가.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리고 잠깐 그런 곳에 간 게 아니라 아예 딴 여자랑 바람이 나면 어떡해요. 어떻게 된 건지 오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지훈이가 미쳤다고 널 두고 바람을 피우겠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설마 이걸로 꼬투리 잡고 넘어질 생각은 아니지? 남편에게 당장이라도 따져먹고 싶었지만 시모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괜히 그랬다가 남편에게도 욕을 얻어먹고 시모에게 더 심한 시집살이에 당할까 무서웠었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척 묻어뒀는데 사무실로 남편의 상간녀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김지훈 씨 회사 맞나요? 저 김지훈 씨 좀 만나러 왔는데 김지훈 씨 어디 계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사장님 지금 잠깐 외출 중이신데 연락 드려볼까요? 아, 저 김지훈 씨 여자친구거든요. 여기 앉아서 기다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죠? 사무실로 들이닥친 낯선 여자의 입에서 제 남편의 여자친구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사무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은 제 눈치를 보며 그 여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애를 썼고 그 여자는 사무실 직원들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군다고 생각을 하며 되려 화를 냈습니다. 저기요, 제가 어디 못 올 곳이라도 왔어요? 다들 무례하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제 몸에서 손 떼세요. 상간녀가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릴 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은 당황해하며 상간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오빠, 정말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어요? 아이 그냥 재밌게 잠깐 만나는 거였어. 신경 쓸 일 아니니까 신경 꺼. 이게 신경이 끈다고 꺼질 일이에요? 어떻게 상간녀를 사무실로 찾아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어차피 내 돈 받아먹고 사는 애들인데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뭔 상관이야. 오늘 일은 내가 대충 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라. 제가 울고불고 소리를 꽥꽥 지르며 난리를 부리자 남편은 저에게 내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 잘린 거니까 내일부터 사무실 나갈 생각하지 마. 나 네 남편이자 네 회사 사장이야. 내가 네 밥줄 쥐고 있는데 어디 겁도 없이 까불어? 남편은 저를 회사에서 잘라버렸고 저는 그날부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창사 없는 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남편은 저를 집에 가둬두고 신이 났는지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제발 적당히 하세요. 도대체 일주일에 외박을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설마 두 집 살림 차리신 건 아니죠? 두 집 살림을 차리든 세 집 살림을 차리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본천하고 유세 부리는 거야? 그래봤자 너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남편과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 그냥 혼자 길바닥에서 노숙자처럼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오빠, 그럼 저 이혼해요. 이혼 도장 찍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위자료도 주세요. 저 맨입으로는 오빠랑 이혼 못해요. 난 너랑 이혼하기 싫은데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돼? 친정도 없고 가난하면 입 다물고 남편한테 복종이나 해야지. 어디 감히 아무것도 없는 년이 까불기는. 그래서 너 나 부모 없고 혼자라고 무시하는 거니? 이러려고 어리고 부모 없는 나를 선택한 거야? 네가 나한테 막대해도 내 편 들어줄 사람 너 하나도 없으니까. 돼지 새끼가 신부만 고약해가지고 네가 그래서 그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간 거야. 제가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대들자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시누이가 앞세 제 짐을 가방에 대충 우겨넣고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꺼지라고! 너 같은 년이랑 한 입에 못 살 것 같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 불쌍한 년 걷어서 먹여 살려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감히 아내 같은 남편한테 대들어? 너 반성할 때까지 돌아올 생각 절대 하지 마. 추운 겨울 슬리퍼 바람으로 쫓겨난 저는 결국 서울 고모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대로 밖에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죽기 싫어서 고모를 찾아갔죠.
고모는 저를 보자마자 저를 껴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하은아,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니? 그리고 꼴이 대체 이게 뭐야? 너희 아빠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매고 있는 줄 아니? 아빠가 저를 찾고 있다고요? 아빠 그럴 성격 아니신데? 아빠가 왜요? 너희 아빠 3달밖에 못 산대. 죽기 전에 너 꼭 보고 싶다고 전국 팔방으로 너 찾고 다니고 있어. 아이고 하은아, 이제라도 나타나서 정말 다행이다. 너희 아빠 네 얼굴은 보고 가겠구나. 아빠가 죽을 날에 받아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고모의 말에 저는 제가 남편에게 집에서 쫓겨난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쫓겨난 것보다 아빠가 곧 죽는다는 게 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랑 같이 사시는 분은요, 그분 아직 아빠랑 같이 살고 계세요? 그 여자 너희 아빠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 듣고 집에 돈 내는 거 다 들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라. 너희 아빠 지금 병원에 혼자 누워 있어. 병원으로 찾아가니 아빠는 살이 빠져 가죽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고 말없이 눈물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딱 한마디를 남겨두고 눈을 감으셨죠. 하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를 용서하지 마라.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아빠가 지냈던 시골집에서 지내며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난 지 반년 정도가 지낼 때였죠. 야, 하은아, 우리 지훈이 지금 회사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너 혹시 모아둔 돈 좀 있니? 있으면 우리 지훈이 좀 도와주라. 그래도 네가 우리 지훈이 저 아니냐. 지금 돈 못 구하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집 팔아야 돼서 그래. 그러니까 모아둔 돈 없으면 빌려서라도 좀 도와줘. 오빠는 뭐 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하시는 거예요? 설마 오빠 집 나갔어요? 뭐 여자랑 산다고 나갔는데 연락을 해도 연락 받지도 않고 내가 미쳐버리겠다. 아니면 네가 연락이라도 해볼래? 저는 시모에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곳에 주소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대동해 그곳으로 찾아갔죠. 주소가 적힌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집 안에서는 속옷바람의 남편과 잠옷만 입은 상간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변호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씨, 왜 사진을 찍어? 야,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냐? 옆에 이 새끼 누구야? 설마 너 우리 집에서 나가서 딴 남자고 한 거야? 너 진짜 난년이구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오빠 바람 피우는 현장 잡으러 온 건데요? 그러니까 네 새 남자랑 같이 해서 나 조지러운 거 아니냐고? 너 이거 바람이면 나 너 불륜으로 이혼수송 걸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안 와. 남편이 저희 변호사와 저를 보고 오해를 하자 변호사가 명함 한 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이하은 씨 담당 변호사 이준규입니다. 남편분 불륜 증거 남기려고 같이 대동한 거고요. 그쪽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저 오빠 고소해버리려고 변호사님 모시고 왔어요. 증거는 남겨야 저한테 유리하니까요. 그리고 저 여자한테도 상간녀 수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남편이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빼앗습니다. 너 이 가방 어디서 났냐?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 돈은 어디서 난 거고? 너 우리 집에서 나간 이후로 몸 팔아서 돈 벌었냐? 그러면서 남편은 자연스럽게 제 지갑 안에 든 현금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뺏으려고 하자 남편은 저를 밀치고 저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변호사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남편이 저에게 폭력을 이르는 증거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태연하게 다음날 고급 호텔 식당으로 시모와 신우를 불렀습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곳으로 우리 불렀어? 그리고 너 우리 어제 지훈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우리 엄마 지금 그것 때문에 너한테 많이 화나있으니까 너 오늘 우리한테 좀 잘해야겠다? 형님, 저 형님이랑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을 쓰고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모도 형제도 돈도 없던 저였잖아요. 저는 시모와 신우에게 집에서 쫓겨난 이유로 저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꽤나 부자셨더라고요. 집 나올 땐 그런 거 하나도 신경 못 썼는데 집에 땅만 해도 10만 평에 선산도 있고 소까지 200마리 넘게 키우고 계셔서 현금이랑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집들이랑 해서 돈으로 한 사람은 거의 100억 원 되더라고요. 어머머, 그럼 하은이 너 거의 로또 맞은 거나 다름이 없네. 집이 그렇게 부자면서 어떻게 모르고 있을 수 있었어? 너도 진짜 바보다. 아버지가 새어머니랑 사셔서 저는 집에서 도망칠 생각만 했지 아버지 재산을 받을 생각을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형님 말대로 저 로또 두세 번 맞은 거나 다름없긴 하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시모와 신우는 태도를 바꾸고 알랑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 좀 도와주면 되겠다. 하나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다 잊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그래 하은아, 우리가 지훈이 설득시켜서 다시 정신 차리고 살기 도와줄 테니까 딱 한 번만 눈 감고 우리 지훈이 용서해줘. 저는 저에게 벌벌 기기 시작하는 시모와 신우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만간 집으로 선물 큰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어머님이랑 형님은 집에서 제가 보내드리는 선물 기다려주세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시댁으로 한 달에 여러 명의 빚쟁이들이 찾아왔었는데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부터 저는 시댁 식구들 몰래 빚쟁이들의 연락처를 받아뒀습니다. 바로 이럴 때 써먹으려고 연락처를 모아둔 것이었죠. 저는 빚쟁이들에게 연락을 돌려 남편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어디로 도망가지도 못하는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가 망해서 빚더미에 나앉아있던 시댁은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돼서 집도 팔아버리고 집 팔아버린 돈으로 빚을 갚느라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시댁이 알거지가 되자 시모가 신우가 또 저를 찾았습니다. 하은아, 우리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둘 좀 걷어주면 안 되겠니? 네 신우이랑 이야기해봤는데 네가 걷어주기만 한다면 우리 너희 집 식모살이도 할 수 있고 소통도 치울 수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우리 좀 걷어주렴. 어머님, 진짜 미치셨어요? 아무리 부탁할 사람이 없어도 저한테 찾아오신 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 같은 식모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시모와 신우이는 바닥에 드러눕기도 하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1시간 넘도록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화를 참지 못한 제가 시모와 신우이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제가 당신들한테 침 뱉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저한테 합의금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돈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서라도 저한테 돈도 내보시든가요. 돈이 힘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돈 덕분에 자신감이 넘쳤던 저는 통쾌하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고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미술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미술학원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지도 못했었는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그 한을 풀었습니다. 저는 잠시만 한국에 머물다 아버지의 땅과 집들을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한국에만 오면 안 좋은 기억들만 떠올라서 견디기 힘들거든요. 겨울이 되니까 엄마가 참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저 엄마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이긴 하지만 아버지도 조금 그리운 걸 보면 요즘 제가 많이 외로운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외롭지 마세요.
이 추운 겨울 여러분들 곁에는 가족들과 친구가 항상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하세요.